주원이 도민이 도민 말하지마. 수업 거슬리게 하면 바로 조금 할 거야. 주원이 아무 말 하지 말고 더 이상 문제. 자, 챕터 18 빛의 불철. 지난 시간 우리가 챕터 17에서는 빛이라는 놈이 반사한다는 것을 배웠는데 오늘은 빛의 불철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우리가 어떤 매질 1, 2에서 경계에 대해서 핵심 이렇게 하나 주어졌네. 이렇게 온 빛을 입사광이라고 부르겠고, 경계에는 법선에 대해서 이렇게 입사각을 세울 수 있다면 경계에서 튀어나가는 이걸 우리는 반사광이라고 불렀다고. 반사광의 반사각의 크기는 입사각의 입사의 크기와 서로 같다. 많이 봤던 거고, 이제 1매질에서 2매질로 들어올 때 원래 가려고 했던 이런 경로에서 꺾어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이 광을 굴절광, 여기에 각을 굴절각 R이라고 표현한다. 일단 이게 현상이야. 정리해. 도영이 썩썩 그만 날려 했다. 썩수가 뭐예요? 주한, 넌 얘기하지 마. 네. 수업 방해된다. 얘기하지 마. 빛이 이렇게 꺾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페르마는 빛이 최단 시간 만에 A점에서 B점으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꺾어진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래사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바다가 있는 이쪽 바다에서 호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자가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빨리 달릴 수 있는 모래 쪽에서 이렇게 가서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는 바다 쪽으로 이렇게 꺾어가는 게 좀 더 시간이 짧게 걸리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비슷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게 마룻바닥과 카펫에서 자동차 한번 움직이자고. 자동차는 마룻바닥에서 빠를까? 카펫에서 빠를까? 카페 무거워서 너는 입단 물어. 롤러티 아무것도 너 입단 물어라. 주한 입단 물어라. 아무 대답도 하지 마라. 넌 일부러 오답내잖아. 응? 조용히 해. 입단 물었을게요. 마루에서 나온 거죠. 아니 마루에서 빠르죠. 너 썩썩 말리지 말랬다 이 새끼가 진짜. 야 수업 웃음냐? 어이 조용 나가. 나가 이 새끼야. 똑바로 나와. 10분 있다 와. 마룻바닥에서 오다가 카펫으로 온다고. 마룻바닥에서 자동차가 두 바퀴가 한 바퀴 굴려서 이만큼, 또 한 바퀴 굴려서 이만큼, 또 한 바퀴 굴려서 이만큼 오는데, 카펫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조금 헛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덜 가.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가는 경우를 보겠다고. 그래서 마룻바닥 순경에 빨라서 한 바퀴 굴러갈 때 좀 많이 가고, 카펫에서는 좀 덜 가는 이런 그림으로 자동차가 카펫에서 마룻바닥에서 카펫으로 갈 때 꺾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정리해.
물결파가 이렇게 오고 있네. 물결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쪽 위에 전등을 켜놓고 그림자를 한번 봤더니 물결파가 높게 솟구친 이쪽을 마루라는 이름을 쓰고 낮게 내려간 여기를 돌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빛을 보니 마루 쪽에서 마치 볼로렌지인 양빛이 이렇게 모아져서 밝은 곳을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 요 마루 쪽에서 빛이 모아져서 밝은 곳이 나와. 그래서 물결파 최고 쪽에서 밝고 밝은 요 사이 간격을 우리는 한파장이라는 이름을 써. 기울어는 람다, 그리스어로 람다로 표현해요. 정리해요. 이 중에 뭐라고요 이게? 람다, 아니 그 이렇게 돼 있는 마루, 여기를 골, 이 전체를 물결파가 오는 아, 거고. 어딘가 보면 다 있어. 응? 이따물어. 당연히 골은 어두운 곳이고 어둡고 하는 요것도 역시 한 파장만큼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물결파가 지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동일한 위상이 있는 밝은 목끼리 연결하는 것을 파면이라고 불러. 즉 어떤 물결파가 이렇게 오는데 이런 식으로 되겠지. 밝은 곳들을 연결했고 밝은 곳들을 연결하고 밝은 곳을 연결해봤어. 밝은 곳 여기가 파면, 또 밝은 곳 또 다른 파면, 파면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한 파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물결파가 오는데 1매질에서 2매질, 깊이가 다른 매질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면의 길이가 파면 사이 간격이 꺾이는 이런 현상을 본다고. 그래서 그럼 여기가 새로운 파면, 여기가 또 새로운 파면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쪽이 람다, 여기가 물결파의 파장 람다를 한다면 여기는 새로운 람다 프라임을 쓸 수 있다. 정리해. 트림 좀 그만해라. 우리는 빛이 이렇게 꺾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물결파가 이렇게 꺾어지는 현상과 똑같잖아 하는 거지. 즉 물결파 파면인데 파면이 이렇게 온다는 뜻은 물결파가 이런 식으로 온다는 뜻이야. 물론 이렇게 꺾어지겠지. 빛이 꺾어지는 현상과 물결파가 꺾어지는 현상이 동일하다고. 그래서 법성각을 세우면 요게 입사각 I, 요게 불자각 R로 쓸 수 있다고. 정리해.
우리는 빛이 이렇게 꺾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각이 큰 쪽 여기를 우리는 속도가 빠른 소환매질이라는 이름을 쓰고 각이 작은 이쪽을 밀환매질이라는 이름을 써. 소환매질이라는 것은 빛의 속력 또는 파동의 속력을 볼 때 소환매질은 빠른 매질을 얘기하고 밀환매질은 느린 매질을 얘기해요. 람다 파장이야. 파장을 보면 소환매질이라는 것은 결국엔 파장이 그만큼 긴 쪽을 얘기하고 밀환매질은 파장이 그만큼 짧은 쪽을 얘기한다고. 물결파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서로 동일해.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이쪽까지 오는 시간은 동일해. 같은 시간 만에 긴 파장을 가는 쪽은 속력이 빠른 매질. 같은 시간 동안 파장이 짧은 적게 이동한 매질은 밀환 매질, 속력이 느린 매질. 이렇게 우리는 소미를 구분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N 쓰면서 이걸 굴절률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꺾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로 굴절률이 소환 매질은 작은 매질, 밀환 매질은 굴절률이 큰 매질로 표현해요. 중요해요. 자, 똑바로 해라. 일부러 억지 트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굴절이라는 데 있어서 입사각 I와 굴절각 R 사이에 어떤 관계? 뭐야? 뭐야? 뭔데 수업 착방해? 선도 다물어. 니 때문에 그래. 오주환 니 때문에 그래. 좋아. 웃지 마. 나가. 나가. 신경 쓰게 하고 나가 이 새끼야. 찐으로 쓰지. 시끄러. 일부러 하는 거 알아. 나가. 아 진짜 일부러가 아니에요. 웃기지 마 이 새끼야. 나가 빨리. 아 찐으로. 수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 아니 10분 뒤에 와. 나가. 우리는 이렇게 꺾어지는 데 있어서 입사각 I와 굴절각 R 또는 매질의 굴절률 차이, 속도 차이, 파장 차이에 대한 법칙을 스네일 법칙이라는 이름을 써. 근데 스네일 법칙을 굴절 법칙을 지금 당장은 증명할 필요는 없어. 나가. 나가 새끼야. 나가. 자, 스네일 법칙, 굴절 법칙을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단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우리가 1매질에서의 속력과 2매질의 속력 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가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횡단보도에 사람 별로 없으면 그냥 성큼성큼 이렇게 걸어가겠죠. 근데 사람이 짠뜩 있는 횡단보도 그때는 어떻게 걸어가겠냐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이 없으면 성큼 걸을 수 있겠지만 내 앞에 사람 많으면 한 번 걷고 한참 기다렸다가 또 한 번 이렇게 걷나? 그렇지 않죠? 그냥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네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다리가 움직이는 주기가 거의 사람마다 비슷해. 특히 특정 집단은 이 다리가 움직이는 주기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는 집단이 있어. 뭐죠? 군대죠. 군대. 서로 같은 주기로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자. 그랬나? 그래서 숙녀가 시험을 해버리는데 여기서 오는 시간들이 다 같다고. 그래서 숙녀의 비는 곧 이매질의 파장, 이걸 람다 2라고 합시다. 이매질의 파장, 람다 1이라고 합시다. 요 비율과 같아요. 맞죠? 되겠어? 자, 그렇다면 두 파동이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이렇게 꺾어 나가요. 됐나? 그러면 A에서 B로 이렇게 오겠죠. 됐어? 마찬가지 뭐 A'에서 B' 이렇게 온다고요. A에서 B까지 오는 A'에서 B'까지 오는 거 다 똑같죠? 그렇다면 B에서 B 더블' 이쪽까지 왔어요. 근데 A, B 왜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 A', B', 그지? 그럼 여기를 B 더블' 이렇게 한다면 C죠. C' 한다면 여기가 C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A에서 B, B에서 C까지 걸린 시간 같아요. A'에서 B', B'에서 C' 가는 시간이 같아요. 되겠나? 그러면 파장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하면 1매질 파장은 B', C'의 길이가 됩니다. 2매질에서의 파장은 BC의 길이가 됩니다. 됐어요? 이걸 같은 길이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길이는 BC' 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책에 스네일 법칙이 뭐 증명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증명을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 했어요. 요각을 우리는 I, 입사각을 봤습니다. 요각이 입사각이랍니다. 파의 진행과 파면은 항상 직각이니까 요각은 90-I가 됩니다. 요각이 I가 됩니다. 요걸 R을 했습니다. 요각이 R입니다. 그럼 요각은 90-R이 되겠고요. 이게 직각이니까 이놈의 각이 R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BC'에 대한 요거에 대한 B', C' 길이 요렇게 길이를 잡으니까 입사각에 대한 sin i가 됩니다. 요각의 크기는 sin i가 됩니다. 똑같은데요. BC'의 길이에 대한 B', C'의 길이 요각은 요렇게 따지니까 sin 부적은 R에 해당합니다. 됐어? 그래서 스네일 법칙은 어떻게 씁니까 하면 sin R에 대한 입사각 sin i의 비율은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 이 스네일 법칙을 아까 말했다시피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요. 나중에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나? 정리해.
여기에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면 이걸 n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1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율을 씁니다. 누구누구에 대한 것은 그게 분모값이 돼야 되겠죠. 1매질에 대한이라는 것은 1매질이 분모로 들어가고 2매질이 분자로 들어가는 이런 값을 가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게 스네일 법칙이에요. 저는 다시 시끄러워. 빨리 들어와.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 그럼 우리가 빛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가 소환 매질이냐 하는 거죠. 빛은 공기가 소화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였다면 물로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꺾어 들어간다고. 물보다 좀 더 꺾을 수 있는 재질 없나 하는 거죠. 똑같은 입사각 I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거라면 똑같은 입사각에 대해서 나가라.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이런 경로를 겪었다면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간다면 좀 더 많이 꺾어. 공기에서 너 입다물어 했다. 다이아몬드 들어가면 더더더 많이 꺾어지는 현상을 봐. 그래서 공기보다 물이 미란데 물보다 유리가 더 미라겠고 다이아몬드 들어가면 더더더 미래지는 상황을 봐. 똑같은 입사각에 대해서 굴절각을 더더더 작게 해주는, 더 많이 꺾게 해줄수록 더더더 미라다는 이름을 쓰겠고 그것을 우리는 굴절율이 더더더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공기의 굴절율을 1.0으로 삼으면 물의 굴절이 대략 1.33, 유리는 재질에 따라서 한 1.5에서 1.7 정도, 다이아몬드는 2.4 정도 돼요. 빛은 몇이? 입 다물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질문 하지 말고. 질문 자체가 상관 안 하잖아. 왜요? 매질이구나. 빛은 매질이야. 입 다물어! 니 때문에 수업 분위 망치지 마. 우리가 파동을 빛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물결파가 오는 거라고. 물결파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다고. 물결파에서 이렇게 파장이 긴 쪽은 어떤 쪽이냐 하면 깊은 물 쪽이야. 파장이 짧게 나오는 이쪽은 얕은 물이야. 아직은 어렵지만 물결파의 순간 V는 미드 GH로 천회파에 대해서 이런 공식이 있어. 깊이가 깊어지면 물속 활성력이 빨라져. 물론 깊이가 얕아지면 느려져. 이해 안 되는데 물결파가 매질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어? 물 자체가 움직인다고. 물 자체에서
물결파가 이렇게 치면서 오른쪽 갈 때 이렇게 물결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할 거 아니야. 위에 있는 놈은 아래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놈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물결파가 진행된다고. 나가. 나가 발랑. 아니 틀으면 계속 이렇게 뭐가 이 새끼야. 틀으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 나중에 음파도 하나 할 건데 음파는 고온의 공기가 좀 더 소리가 빠르고 저온의 공기는 소리가 좀 더 느려요. 이해했어? 정해. 이것도 마찬가지. 바퀴가 한번 굴러가면서 가는 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우리는 이런 빛의 굴절을 이용한 대표적인 광학 기구가 있는데 렌즈에 의한 상의 작동법을 소개한다고요. F, F. 렌즈에 의한 상의 작동법이에요. 물체를 놔뒀어. 광축이라 불러주는데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나는 게 1번. 그렇다면 2번. 에이씨. 렌즈 좀 더 크게 써야 되나?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나요. 그러면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합니다.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광축에 나란하게 나가요. 2번. 3번. 그렇다면 이 렌즈의 중심을 향해 들어온 빛은 그대로 직진해 나가요. 그래서 물체의 위치, 여기가 상의 위치가 돼요. 알겠나?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있어도 우리는 상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물체에서 렌즈까지의 거리를 A라 하고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B라 하고 그 초점 거리를 F라 한다면 렌즈에서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 생겨요. 거울에도 이런 식을 소개했는데 이걸 직접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의 작동법만 알면 돼요. 정리.
그래서 렌즈를 보면 볼록 렌즈가 있겠고 오목 렌즈가 있는데 일단 볼록 렌즈가 먼저 좀 소개해 봐야겠네요. F, 그리고 F 봅시다. 물체를 F보다 먼 곳에 놔뒀습니다. 1번. F보다 먼 곳에 놔뒀습니다. 광출의 나라에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나고요. 거울의 중심을 향해 들어온 빛은 그대로 직진하겠네요. 했습니다. 그래서 1', 상은 1', 얘는 F와 2F 사이에 생기는데요.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축소된 근데 거꾸로 서 있네요. 이걸 도립상이라는 얘기 쓰고요. 실제로 빛이 와서 맺혀요. 실상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일되면 상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촛불이었다면 촛불이 보이고요. 감광주였다면 감광되고요. 필름이었다면 찍혀요. 알겠어? 정리해. 그렇다면 딱 2F에 생긴 물체를 놔두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역시 광출의 나라에 들어온 물체 초점을 지나고 초점을 향해 들어온 그 렌즈의 중심에 들어온 빛은 그대로 직진해서 물체가 2F 위치에 딱 생기네요. 얘는 1대1 사이즈고 도리어의 실상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3번 2F와 F 사이에다가 물체를 놔둬봤습니다. 뭐 비슷할 텐데요. 렌즈의 중심에 들어온 빛은 그대로 직진해 나가서 여기에 3' 생기네요. 2F보다 먼 곳에서 생기는데요. 사이즈는 확대됐고 도리어 실상은 똑같습니다. 정리해라. 그렇다면 딱 F에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렌즈의 중심에 들어온 빛은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는 평행광이에요. 만날 일이 없어요. 그 말은 여기는 상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다섯 번째 F 안쪽에다가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그러면 렌즈의 중심을 향해 들어온 빛은 한데요. 이 둘이가 만날 일은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하면 여기에 상이 5'이 생기네요. 이 상은 렌즈 앞쪽이죠. 뭐 어디를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물체의 위치와 같은 방향 쪽에 생깁니다. 렌즈 앞에 합시다. 여기다 렌즈 앞에 확대됐는데요. 바로 서 있네요. 정립이에요. 근데 저기 있다고 느껴지는 허상이에요. 실제 빛이 저렇게 많이 묻힌 건 아니거든요. 이해됐어? 이 표현이 처음 본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반사하면서 오목 거울이 빛을 모으는 과정, 집광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가 이 패턴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록렌즈는 누구와 유사하다? 오목 거울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빛을 모아서 우리가 물체를 확대해 보는 걸 망원경이라 하는데요.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이걸 주경이라고 하고, 주경에서 빛을 반사시켜서 저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확대를 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는 반사 망원경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다면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이렇게 모으네요. 저반 렌즈를 이용해서 상을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로 빛을 모읍니다. 렌즈가 굴절시키니까 이건 굴절 망원경이라는 이름을 쓴다고요. 오목거울과 볼록 렌즈가 서로 유사한 기능, 빛을 모으는, 직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물체를, 멀리 있는 물체를 크게 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 정리. 그럼 뻔하게 오목 렌즈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는 거죠. 우리가 볼록거울은 항상 축소된 정립의 허상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목 렌즈는 어떨까? 항상 축소된 정립의 허상을 만들어요. 물체를 이렇게 놔둡니다. 빛이 이렇게 왔더니 허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퍼져나갔고요. 렌즈의 중심을 향해 들어오려고 하는 빛은 그대로 나갔네요. 그래서 상이 여기에 생겨요. 좋네요. 자, 이런 렌즈 이용에 이런 망원경들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근시란 사람은 수정체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 있거나 안구의 길이가 평상보다 좀 더 길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시는 빛이 이렇게 오면 상이 망막 앞에 맺힙니다. 중3 대신에 이게 들어가요. 근시는 어떤 경우라고? 수정체가 너무 두꺼우거나 아니면 안구의 길이가 정상보다 긴 상태예요. 그래서 상이 망막 앞에 맺혀 있는 이런 상을 근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런 근시의 교정은 합니다. 앞에 오목 렌즈를 준비했는데요.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죠. 그래서 오목 렌즈를 통해서는 빛이 이렇게 와서 퍼집니다. 이후에 수정체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꺾어 모으네요. 그래서 상에 맺히는데 오목 렌즈는 그래서 상을 후퇴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가 이렇다면 원시는 그와 반대가 되겠고 볼록 렌즈로 교정하는 것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사 정리하세요. 오늘 빛의 굴절에 대해서 굴절 법칙, 스네일 법칙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아 빛이 이렇게 꺾인다. 미라매지에서 더 많이 꺾이네. 뭐 이런 정도만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런 꺾이는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렌즈라는 놈을 준비해봤다. 그래서 볼록 렌즈가 특히 오목거루가 같이 직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을 만들더라 하는 이런 내용들 이거 위주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나? 문제 풀이 시작.